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오늘의 중소상공인 이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튜브 최승재의 소상공인 소통TV를 통해서 방송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톡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까 마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일각에서 많이 좋아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요 사실은 감면이 아니고 6개월 연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는 소식입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으로 지방세에 대한 분야 혜택은 아마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개인 지방 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세목은 이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래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1년간 늦춰주는 겁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가고지 세목도 징수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 기사 제목 보고요, 저도 상당히 유의미한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과 또 징수 유예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K 방역의 이 성공, 상당히 자화자찬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또 원칙도 없고 비과학적인 이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것은 거의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굶어 죽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은 과거 조선시대 때 정말 전쟁이 났는데 양반들은 본인들은 다 피난을 가면서 돌아와서 농민들한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다 징수하고 세금을 못 내면 땅을 빼앗는 이런 것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세금을 안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이들의 잘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겨우 한다는 게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겠죠.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살 날이 살 수 있을런지도 막막한데 조만간에 산다 치더라도 이 돈을 또 갚아야 됩니다. 일단 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될 돈을 생색내기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연장과 유예가 아니라 감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야기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면을 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퍼주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대한민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행하는 이유는요, 이 국가가 이런 위기사항을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새롭게 동력을 얻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누구를 끌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매출 4억을 넘거나 직원 5명 이상을 둔 중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지금 제대로 집행될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말의 향연입니다. 도대체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언제 시점부터 주겠다는 건지. 말은 손실보상인데 이게 보상인지 지원인지 구분도 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는 건지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이고 원칙도 없는 방역 대책과 똑같은 식으로 영업금지 제한도 이루어졌는데 지원과 보상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세 나쁘다, 위에다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적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진정성 있는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시키되 한마디로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써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행정 조치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범법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크나큰 죄를 졌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국민들한테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원칙적인 거리두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먼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적인 거리두기 정책, 그 다음에 영업금지 제한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엄격한 법적인 어떤 기준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말 안 들으면은 처벌만 하겠다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방법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위로를 해주고 등을 두들겨야 될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이런 위기가 들고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중소상공인들을 2번, 3번 죽이는 언사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국가 재난에 맞춰서 다시는 국가가 국민들을 버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들지 않게끔 해주셨고 이번 일로 계기로 인해서 반드시 국가는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같이 살리고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